이런 정신이죠. 우리 자주국방 정신이니까 와우 자주국방이라고요. With or without alliance. 한미동맹과 함께 한미동맹의 한 부분으로 또 어떨 때는 한미동맹과 별도로. 예.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가장 그 꺼림직하게 여기는 4대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그 4대 영역이 뭐냐면 위성 기반 GPS 보정. 이게 뭐라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예. 그 다음에 항공 엔진, 고급 공중 드론. 이 4대 영역은 미국이 우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는 내놓고 협력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은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봐요. 링크 K. 이게 세계 유일 케이스입니다. 이 링크가 있어야 위성에서 보병까지 다영역 모자이크 전쟁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다영역 모자이크 전쟁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링크가 있어야 네트워크 연결돼야. 그런데 이걸 자기 힘으로 풀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 미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래 너 그렇게 니들 독자로 만들어. 근데 우리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에 그 한 지붕 두 살림 하자. 근데 네가 따로 출입문도 따로 있고 너 화장실 뭐 저기 뭐야 그 보일러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부엌도 다 따로 있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그 완전히 따로 살 수도 있어. 미국에 그렇게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고 있거든. 그리고 이거 윤석열 정부의 이 어레인지가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는 과정인데 윤석열 정부의 이 한미 핵동맹 강화 때문에 굉장히 좋게 어레인지 될 거예요. 좋게 구현될 거예요, 이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MD도 똑같잖아요. 이게 세계 유일 케이스거든요. 미국 시스템, 일본의 MD는 미국 MD의 일부분입니다. 레이더도 같고 미사일도 같아요. 미국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는 독립형이잖아요. 미국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하는 독립형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형 MD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미사일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독립형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니까 이걸 미국과 실시간 연동시키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주군까지 파병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우주군이 파병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말에. 그 다음에 위성 기반 GPS 보정인데요. 저도 이거 세계 유일 갈 거라고 보는 게 위성 기반 GPS 보정 그 자체는 세계 유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카스라고 부르는 건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오늘 이 순간까지는 전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SBAS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성 기반 보정 시스템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이 GPS 위성은 미국 거죠. 거기서 신호를 받아요, 얘가. 예. 거기서 신호를 받아요. 이 지상의 교정 기준 기지에서. 그래서 교정값의 기준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지국은 각각이 굉장히 정밀하게 자기의 위도, 경도, 고도를 아는 애잖아. 자기를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오는 신호를 보니까 이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랑 차이가 요만큼 나더라. 그 차이를 알아내죠. 하나하나가. 근데 만약에 지상 교정 기준 기지가 전국적으로 한 10군데, 20군데 깔려 있다 이러면은 그 차이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난다라는 게 다 정밀하게 계산될 수 있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 센터로 보내는 거라. 그럼 이 데이터 처리 센터는 거기서 교정값을 만들어서 지상 중계국을 보내서 지상 중계국에서 교정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위성으로. 그럼 SBAS 위성은 그 교정 데이터를 받고서 그거를 지상에다 쏘는 거예요. 네, 지상에 쏘는 겁니다. 그 지상에서는 그 GPS에서 받은 값하고 교정 값을 합성을 해서 계산을 해내면 뭐 1.6m, 1m 이내로 굉장히 정밀하게 좁혀져요. 지금 한 30m까지 오차가 나는데 오차가 확 좁혀지는 거죠. 이거가 초기 단계는 돼 있죠. 초기 단계는 올해 총괄에 보내가지고 항공기 날아다니는 항공기가 쓰는 거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항공기 말고 지표에서 움직이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이게 내년 말쯤 되면 작동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남들 하는 것대로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 한국이 이게 독한 데가 있어서 여기서 안 멈출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 그 지상 교정기지 및 중계기지 없이 위성만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네모나게 지금 점점점점 쳐놓은 거.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왜냐면 한국 기질이 그래요. 이게 일본이 지상 교전기지 없이 갈라 그랬거든. 그러다가 일본은 가다 말고 방치했어요. 그래서 지상 교전기지 없는 방식까지 가면 이게 준 거의 GPS예요. GPS에 지상기지 없잖아. 위성만 갖고 돌아가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지상기지가 없는 곳,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서도,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위성이 남북으로 팔자를 그리는 툰드라 궤도를 타거든요. 팔자 툰드라 궤도를 타요, 이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계 위성은 그 GEO라 그러죠. 그 GEO라 그러나? 예, 그 GSO라 그러나? 저기 정지 궤도에 올라가 있죠, 지금은. 그런데 이 방식이 되면, 그러니까 위성만 가지고 가겠다 하면 정지 궤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코드 값을 방송을 하는 앱뿐만이 아니라 한 8개 혹은 7, 8개 혹은 그 이상의 위성이 그 시간차를 두고 팔자로 돌아요. 그러니까 북쪽 고도 60도에서 남쪽 고도 60도까지. 그러면 이 팔자가 어디를 걸리겠어? 한반도 물론이려니와 중국 동부 해안 다 잡고 동중국해 잡고 남중국해를 잡죠. 그래서 이게 살벌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건 우리 보고 그냥 방치하지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네. 방치하지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방치한다 그래서 그럼 미국이 방해하냐? 방해도 안 할 거예요. 해봐. 우리 굉장히 좋은 거죠. 앞에 링크 K랑 MD는 적극 협력해주고 GPS는 이건 방치를 해준다. 고맙죠. 고마운 일이에요. 탄도미사일, 이거 이제 중장거리고, 비핵이고 대형이고 대량화되고 있는데, 핵 안 가지고 있으면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진심으로 만드는 나라 유일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거 미국이 방치하고 있잖아. 다 풀어놔줬잖아. 그 다음 납작탄도미사일인데, 이게 아마 은밀하게 협력해주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굉장히 방치하거나 은밀하게 협력한다고 보는데, 굉장히 민감한 물건이거든요. 이게 1000에서 2000km까지 갈 수 있는 애고, 초정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동 타겟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성 공중발사, Ear Launched 공중발사입니다.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이것도 거의 세계 유일이죠. 어떤 미친 국가가, 아음속, 초음속, 로켓, 모터, 이거 다 이거 각각이 있는데, 용도는 지상 해상의 고정 이동 타겟 1000km 바깥에 거 때리거나 혹은 300km, 400km 바깥에 레이더 때리는 거를 자기 기술로 만들겠다는 놈이 어디 있어. 미국에 수출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최소한 은밀 협력은 아니더라도 방해는 안 한다고. 방치라고. 최소한. KF-21 이건 은밀 협력이죠. 네, 로켓 마틴 사람들 나와 있으니까. 이거 5.5세대 진화형이고 이게 이제 분명히 한국이 F-35A급의 항전 장비를 지향할 겁니다. 저는 지금 IRST, 그러니까 적외선 탐지 추적, 탐색에는 탐지 추적이죠. Search and Tracking. 그거를 제 생각에 지금 6개 붙인 것 같은데, 알려지긴 1개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럼 그 복수로 붙인 것 같은데, 복수로 붙였다는 얘기는 F-35의 그 센서 퓨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DAS와 거의 같은 거를 지향한다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전략성 미사일, 그 다음에 전자전. 네, 제가 전자전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그 다음에 이제 유무인 합동작전, 멈트, 이런 것들이죠. 이 항공 엔진은 보면은 이제 이것도 세계 유일이죠. 이걸 왜 세계 유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나라도 미사일 엔진서부터 시작을 해서 드론 전투기 엔진 이거 풀세트를 이렇게 진심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개발해서 그걸로 곧바로 물건을 만들잖아.
터보팬 작은 거 만들어서 미사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변형해서 터보프롭 만들어가지고 고급 드론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변형해서 터보 샤프트 만들어가지고 또 헬기형 고급 드론 만들고, 혹은 발전기 APU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시간에 전부.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걸 지금 뭐 방치하고 있거나 혹은 은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화 같은 데가 이런 거 부품 회사를 미국에 인수하는 걸 미국이 오케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GE가 우리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예. 고급 공중 드론도 마찬가지죠. 이게 세계 유일이에요. 진심으로 고급 공중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거의 서방 진영의 미국 말고 몇 개 안 되는 나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국방의 9대 영역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남들이 잘 주목 안 하지만 링크K랑 MD랑 위성 기반 GPS를 저는 자주국방의 가장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럴까?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이 세 가지 특히. 저게 밑바탕이잖아, 자주국방에. 그러니까 링크나 MD나 GPS를 우리식으로 쓰게 되면 미국이 우리 손발을 여차할 때 못 묶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 뚜껑 열렸어 죽어도 좋으니까 저 중국의 동부해안 다 쟤 때문에 만들겠어 하고 덤비면 그냥 가는 거라고. 그래야 중국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얘기 나온 김에 한미동맹과 이 와우 자주국방의 그 차이를 조금 말씀을 아주 민감한 그 온도 차이, 뭐라 그럴까, 그 뉘앙스가 있어요. 이 브리스 클링어라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죠. 이 사람은 좀 투덜입니다. 오늘 지금 인용되는 거 그냥 짧은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브리스 클링어가 한국은 미국 MD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계속 거부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거든요. 근데 이 거부가 와우 자주국방을 하는 입장에서도 거부를 했고요. 문재인류의 그 중국 추종 북한 사랑 입장에서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시간을 벌면서 꾸역꾸역 온 거야. 그러니까 미국 MD,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미국 레이더를 가지고 MD를 구축하는 걸 거부했어요. 양쪽 다. 근데 와우 자주국방에서는 그 국산화하자고 거부했고, 문재인 쪽에서는 MD 안 하겠다는 방식으로 거부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벌었죠. 예.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I think a formal alliance is not going to happen given the historic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좀 번역을 할 때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뭐냐면 한일 사이의 역사 때문에 한미일의 삼국 동맹은 어렵다. 공식적 동맹은.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민감한 얘기는 안 하는 거지. 미국 대통령 바이든 나와가지고 일본 우리 동맹 아닙니까? 동맹이지. 근데 그 동맹이 특이한 동맹이지. 기지 제공하고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 싸워줄 수 없는 나라. 미국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금지된 나라예요. 그게 일본의 자유대라든지 일본 국방의 기본 개념이에요. 일본 자유의.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가 없어. 그럼 그게 뭐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질 못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나라랑 무슨 놈의 동맹을 하냐고. 그래서 한미 간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지만 미일 간에는 안보 조약이잖아요. 시큐리티 트리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특성을 안다면 나토를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나토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적이 너를 공격하면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하고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게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한일 사이의 역사 이런 문제 다 떠나서 일본의 그런 특이한 자리매김 때문에 일본은 그 동맹을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상호 방위 동맹을 맺지를 못해요.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어떤 사람도 안 하더라고. 가만히 왜 안 하나 했더니 무식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야박하게 현실을 다 폭로하는 말이라서 업계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백목하면 되죠, 뭐. But perhaps an alliance with a small a, in that we have greater military cooperation and in some cases integration. So, for example, South Korea has repeatedly rejected requests to integrate its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into the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U.S. and Japan system. If 예, 이게 지금 그런 얘기죠. 예, 뭐냐면 미국이 이때까지 한국한테 계속해서 야, 우리 패트리어트, 우리 사드 가지고, 우리 레이더 가지고 그냥 우리 MD 써. 돈만 내고. 그러면 지금 이미 일본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 미국이 다 깔은 이 시스템 안에 한미일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큰 솥밥 짓자. 미국은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밀어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인용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섭섭하다는 그런 그 어조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어조의 얘기가 미국 연구자들이 쓴 게 2016년 겨울까지 이미 나와 있는 걸 봤거든요. 벌써 7년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비싸고 미국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가지고 한국을 다 커버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야, 그거 갖고 커버 되겠냐? 여기 좀 특이한데. 뭐가 특이할까? 여기는 짭중심이라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건 탄도미사일 거리가 아니야. 정식에. 중심이 굉장히 짧아요. 짭중심이니까 납작탄도를 날린다고요. 상대방이 이스칸더형. 우리는 이제 KTSSM이나 현무2가 이런 쪽이에요. 납작탄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Depressed Trajectory Ballistic Missile, DTBM이라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공중에서 높게 떨어져 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깔려오니까, 낮게 깔려오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대응 시간도 짧고 대응 방식도 훨씬 고급화돼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 그거 해야겠어. 그것도 우리가 중충으로 해야겠어. 근데 이거를 요격하는 기술은 극초음속을 요격하는 기술과 맥이 같아요. 왜냐하면 극초음속이 마지막 구간이 납작탄도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30에서 40km, 50km 이 고도를 계속 날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이 납작탄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LSAM-2를 개발하면 극초음속도 요격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LSAM-1도 극초음속 요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40km 고도니까. 근데 걔가 40km, 50km, 60km. 예, 고도로는 맞아요. LSAM-1도 우리 해놓은 거가. 그러니까 이게 낙잡탄도 와 극초음속 요격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여서 그것도 중충으로. 사드는 또 좀 다르고 사드는 뭐 이제 저기 엑소 애트모스피어잖아요. 그러니까 100km 이상 고도에서 잘 맞잖아. 근데 패트리어트는 40km 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좀 이게 뭐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난 브루스 클린거 저 말 보면서 야, 저 사람 고민 좀 해봤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와우 자주국방에 의한 한국형 MD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상당한 긴장의 시간을 겪어왔었어요, 지난. 근데 우리가 그 긴장을 그 시간을 감내하면서 기술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계 초인류급의 우리 지형, 우리의 군사지리적 환경에 맞는 중층 MD를 구축하는 이제 과정에 발을 들여놨고 2, 3년 후에 기본 1단계 끝날 거고 3년, 5년 안에 1단계 끝나요. 1단계라 그런 게 제가 말한 게 천공3하고 그 LSAM-2, 아니 LSAM-1, 천공3, LSAM-1, 그다음에 LAMD 거기까지 가면은 1단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LSAM-2 가게 되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죠. 그건 뭐 한 10년, 한 2, 3년 보죠. LSAM-2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그동안은 뭐 그냥 예, 그렇게 살아야지 뭐 방법 있나? 예. 주한미군 있고 미국 해구산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거가 다 갖춰졌을 땐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는 자리여서 평화가 있다고요. 북과 남, 한반도와 중국은 굉장히 서로 간에 짧은 종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살벌한 짭종심이야, 관계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상대방 목에 카타카를 들이댄 상태예요. 그 우리가 살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미동맹을 굳건히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중국 못 견뎌. 그러니까 사고 치는 걸 못 막아요. 우리 힘으로. 못 막죠. 덩치가 저렇게 큰 깡패인데 어떻게 막어.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가 우리 건드리면 너도 골로 가 임마. 그리고 우리 뒤에 미국도 있거든. 이럴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더 묻는 거지. 근데 너 이렇게 내장을 끄집어내는 이 날카로운 비수 우리 열받으면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 바로 그냥 그어.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그게 이제 와우 자주국방이죠. 미국이 우리 말려면 어떡하겠어요? 링크 끊어. 근데 우리 거야. 못 끊지. 미국 우리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 MD 닫아 걸어. 근데 우리 MD야. 못 닫아 거네. 미국 우리 말려면 어떻게 해야 돼? GPS 닫아 걸어야 돼. 군용 GPS. 내가 못 닫아 거네. 그래서 그게 와우 자주국방의 기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밀리죠. 거의 비밀리에요. 많이 안 떠드니까. KTSSM-3. 이 사양은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중거리 납작 탄도미사일입니다. 길이 연장은 한 6m. 지금 이제 KTSSM이 4m거든요. 그러니까 6m로 연장될 거고요. 이게 현무2의 외곽을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직경이 지금 600mm에서 현무2가 920mm인데 그렇게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현무2 발사 차량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최적이 얼마 증대할 것 같아? 대충 계산해 보면 352% 정도. 그러니까 3.5배 정도. 얘가 이제 최적이 예를 들어서 1 입방메타다 그러면 얘는 3.5 입방메타 정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탄도 한 500kg급 채워도 어마무시하게 뒤에 추진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에서 2000kg 그냥 나오겠는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런 납작탄도 애들은 그 조종면을 달고 있거든요. 서피스라고 부르죠. 날개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조종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제한적 유도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